여러분들 그 NLL에 중국어선이 많은 거 얘기 들어는 보셨죠? 상관학교 준비하시거나 학군단 후보생이시거나 그런 친구들은 이거를 알면 좋아요. 근데 모르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자, 왜 NLL이 중국 땅이냐고 이렇게 어그로를 끄느냐? 자, NLL은 북방 한계선이에요. 북방 한계선. 북방 한계선을 NLL이라고 합니다. 마크 클라크 육군 대장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마지막 유엔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인하고 있는 장면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그러니까 휴전이죠. 휴전협정 때 사인하는 장면인데, 자, 이거 가지고 참 이제 북한 애들이 하는 말이, 어떤 정치인들도 NLL이란 선은 미군 놈들이 그어놓은 선이다. 미군 놈들이 그어놓은 선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싸워도 되겠느냐? 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NLL이라는 거는 섬 있죠.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이런 섬이 있잖아요. 이 위에 등산곳이라는 이 주변 일대도 원래 우리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이제 미국 연합군이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쭉쭉 이제 북한 쪽으로 올라가죠. 그때 이제 중공군이 기습 참전하면서 갑자기 이제 밀고 내려오면서 145태가 되고 갑자기 쭉쭉쭉 밀려 내려오면서 우리가 전선이 매우 밀려나게 되죠. 근데 전시에도 이 섬들은 우리 거였어요. 왜냐면 당시에 북한과 중국은 이런 해외 공군력이 없어서 이 섬을 점령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웬만한 섬들은 다 우리 거였어요. 미군은 그때 당시에도 항공모함이 있었으니까요. 그죠? 미군의 해군력이 있었고 공군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섬은 다 우리가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등산곳 옆에 있는 이런 섬들을 점령을 하면 북한이 점령하고 있는 땅과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보급선이 지원이 안 되겠죠. 점령을 하더라도 탄, 식량 같은 보급선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저기에 만약에 사람이 갇히게 되면 나중에 만약에 철수하거나 퇴각하게 되면은 절벽 아래 갇혀 있는 수가 되잖아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선까지 내려온 게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이 NLL 밑에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파란 선 위에 섬들도 우리가 점령을 했어요. 다만 너무 북한 땅과 가깝고 우리가 저길 지켜내기에는 보급선이나 병력들을 투입하는 게 너무 아깝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선 거죠. 그리고 이제 연평도, 소청도, 대청도는 북한에서도 멀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점령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연평도까지 내려온 겁니다. 전략적으로 내려온 거죠. 자, 근데 보면은 이게 1953년 7월 27일 정전 때 이제 북방 한계선 NLL을 정했어요.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을 더해서 북한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솔직히 좀 전력적 우위가 있었죠. 미군이 있었으니까. 근데 더 이상 미군도 전쟁이 길어지길 원하지 않고 서로 이제 피만 보니, 자, 우리가 점령한 백령도, 소청도 이 섬에 따라서 딱 이 너네 땅이랑 우리 백령도 점령하고 있는 섬 해가지고 절반 딱 해가지고 NLL을 그은 거예요. 여기 우도 옆에 보시면은 여기 점선으로 보이시는 곳 있죠. 파란색이 점선으로 보이시는 곳은 여기 중립구역입니다. 중립구역. 이게 한강하고 중립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우리도 못 들어가고 북한도 못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바로 그것이 이제 중국 어선입니다. 북한 애들의 주장은, 야, 우리가 등산고시에부터 12해리 해가지고 여기 밑에 빨간 선이 우리 바다다. 우리 북한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백령도, 소청도, 대청도 니네가 점령하고 있으니까 여기 빨간색 여기 점선으로 그 길 보이죠. 여기 너네 통행할 수 있게끔 우리가 수로를 뚫어줄게. 일로 왔다 갔다 거려. 여기 우리 바다야. 개 같은 소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원래 우리 NLL을 그어놨는데, 이러면서 이제 NLL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NLL에서 옛날엔 서해교전이라고 했죠. 연평해전도 일어나고 이런 무력 시비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일단은 해군력이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은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우위에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도발을 한 게 잠수함을 이용한 천안함을 이제 어뢰로 공격하게 되죠. 피격하게 됩니다. 중국어선이 단속이 어려운 이유가 뭐가 있느냐? 북한 애들이 서해와 동해에 NLL 조업권을 팔아요. NLL은 우리도 못 들어가고 북한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NLL이라는 선은 정확히 뭐 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하나의 그냥 뭐랄까요? 그냥 각도, 그 다음에 내 있는 위치, GPS의 위치로 이 NLL 선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LL 선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바다 위에 뭐가 철책을 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NLL 위아래로 우리도 안 들어가고 북한도 안 들어가요. 무슨 소리냐? 북한이 NLL 근처에 오면은 너네 넘어오지 마. 그 NLL 넘어오면 도발이야. 라고 얘기하고, 우리도 NLL 가까이 가면은 북한 애들이 너네 넘어오지 마. 만약에 벽이 쳐져 있으면 벽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근데 벽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기 때문에 서로 그 위치까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GPS나 그 위치 정보로만 의존하는 거지, NLL이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바닷속에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못 들어가고 북한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이를 비집고 중국 애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전 세계의 최악의 민족, 전 세계의 민폐의 민족인 중국 어선들이 저기 NLL에 북한도 못 들어가고 너네도 못 들어가네? 우리가 가야지 라고 해서 북한을 통해서 넘어오는 거죠. 근데 북한 애들이 어차피 우리도 못 들어가니까 중국 어선한테 파는 거예요. 어차피 북한 애들은 보호할 수 있는 어선이 좋지 않아요. 어선도 안 좋아, 심지어. 그러니까 중국 애들한테 어차피 우리도 못 들어가니까 너네라도 들어가. 그러니까 중국 애들한테 뭘 파냐? 입장권을 파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배를 이어서 하나의 섬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배를 이어서 하나의 섬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NLL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따지고 보면 NLL의 선이야. 얘네들을 보면은 NLL이 어디 있는 줄 알 수 있어요. NLL에 싹 걸쳐가지고 중국어선이 쫙 있어요. 어업을 하다 보면은 둥둥둥 떠내려올 때가 있어요. 남쪽으로 떠내려오면 우리 해경이 이제 출동에 잡으러 갑니다. 이 새끼들 딱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는 이제 배가 더 빠르니까 딱 지켜보고 있다가 이 새끼들 내려온다. 야 저거 잡자. 카메라로 보고 있다가 잡으러 가. 저 이제 뿡 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중국어선은 우리가 오는지 몰라요. 레이더가 없으니까. 우리가 오는지 모르고 있다가 눈으로 보이잖아. 저기 한국어 경찰 해양경찰 온다 해가지고 이제 중국어선은 바로 북한으로 악셀을 밟아버리는 거. 왜냐? 북한으로 넘어가면 얘네들이 우리 못 쫓아오는 거 아니까. 근데 북한으로 넘어가도 중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북한 애들한테 $1 해. 그 돈 주면 북한 애들이 그래 아이 가라 해. 그냥 풀 악셀로 북한으로 올라가 버려요. 도망간단 말이야. 심지어 해경이 이 중국어선을 잡으려고 저렇게 가까이 가가지고 타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조타시를 가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바로 북한으로 틀어가지고 바로 풀 악셀 밟아버리거든. 그러다가 해경들이 거기 타고 있다가 이제 안 될 것 같으면 바다에 뛰어들어요. 왜냐면은 잘못하다가 북한으로 올라가니까. 매뉴얼이야. 그냥 안 되겠다 싶으면은 조타실 막 두드려 패고 치고 막 햇마로 막 두드려 부시고 하다가 안 되면은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렇잖아. 북한으로 넘어가는데 북한에 막 공문하고 그러면 어떡해. 그렇잖아. 북한 애들이 뭐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해양경찰의 일인데 이제 그때 그 옆에서 통제하는 사람이 해군이에요. 해군. 왜냐면 해군이 중국어선을 잡을 수 없어요. 왜냐면 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군은 경찰을 통해 해양경찰을 통해서 해양경찰이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은 옆에서 해양경찰한테 진짜 빨리 철수하라고 그만하라고 막 난리를 쳤는데 해양경찰은 열받잖아. 이미 내가 배에 탔는데 이 새끼 열받잖아. 내가 잡으러 갔는데 갑자기 문 잠그고 막 올라가. 열받잖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때려 부수려고 그러고 해군은 빨리 내려와라. 왜냐면 난감해지니까. 해군이 총책임이란 말이에요. 해군의 통제에 의해서 해경이 중국어선을 잡으러 갑니다. 군인이 민간인을 잡으면 이건 군사적 도발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 또 하나 썰을 하나 풀어드리면은 이 중국어선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중국 애들은 이제 어선에서 일을 하잖아요. 일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다. 혹시 밥을 많이 먹어. 그럼 이 배에서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던져버립니다. 중국은 이제 인구도 많고 이 법과 질서가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그 백령도나 연평도나 이함대에서 근무하는 분들 보면은 아시겠지만 해경들도 아실 거예요. 의외로 신원불상의 시체가 간간히 나옵니다. 근데 신원불상의 시체가 대머리에 윗옷을 안 입고 있다. 그러면 중국인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왜냐면 중국어선들이 저 어업 활동할 때 여름에 울통 까고 중국 애들은 머리 빡빡 밀잖아요. 머리 빡빡 밀고 울통 까고 어업하는 사람은 중국 사람들이라고 보통. 근데 그런 시체들이 간간히 떠내려옵니다. 아무튼 어메이징 차이나다. 근데 이게 서해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동해에도 있어요. 동해도 똑같아요. 동해도 똑같습니다. 근데 동해는 섬이 없고 빤듯하잖아요. 우리 서해 바다는 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연평도 그 다음에 등령도, 대청도, 소청도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우리 어민들이 중국어선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겁니다. 서해는 가깝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군사적 도발로 많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유명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중국어선까지 이해하셨죠? 이제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바로 2007년 정상회담 당시 남북 서해 평화 협력 특별지대 구상이라는 그 유명한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